1억 투자하면 이제 얼마 주냐? 너네 이거 하면서 손해난 적은 없었어? 이거 궁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다. 괜찮은 거냐?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센에서 GPL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솔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저희가 7가지 주제를 좀 선정을 했다가 한 2가지 정도 더 안내를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총 9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를 해놨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다 보면 GPL을 알아보심에 있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줘 이자? 이거거든요. 1억 투자하면 이제 얼마 주냐? 여기에 대한 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행센 GPL은요. 이율이 8%입니다. 세전. 네, 세전 8%고요. 실제로 이제 받으시는 금액이 1억당 66만 6천 원인데 항상 뭐 아시다시피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죠. 세금이 있죠. 네.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는 국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국세가 빠지고 난 다음 1억당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이 세후 48만 3천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좀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1억당 세금 다 떼고 네. 뗄 거 다 떼고 한 50만 원 정도 들어온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요게 되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월세 받잖아요. 네. 그럼 보통 전세금 1억당 환산되는 월세가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마음도 있겠죠. 훨씬 편하시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마 궁금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 세금은 우리가 GPL 채권 투자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자 소득세는 원래 15.4%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시게 되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게 돼요. 근데 저희 이제 GPL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국가에서 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27.5%의 세금을 내어라 라고 해서 네. 27.5%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다음에 고객님에게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자 소득세 그러면 보통 이걸 많이 떠올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그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 요것만 봤던 거예요. 14%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자 소득세 안에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25%가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주면서 더하면 27.5%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이자로 받는 건데 왜 영업 대금의 이익세를 내니? 나 뭐냐 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자 소득세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참 아쉬워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거 좀 낮춰주면 맞아요. 참 좋을 텐데. 조금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자, 근데 그 있는 제도 하에서 네. 저희들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노력할 뿐인 거지 제도 자체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이제 법인을 설립하셔서 물론 법인을 설립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상담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세율이 너무 높다. 그럼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율은 매출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10%밖에 세금을 안 내죠. 근데 또 사실 법인은 또 거기서 차 떼고 포 떼면은 10%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비용을 다 제한 금액에서 그렇죠. 내기 그래서 때문이죠. 세상에는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지만 모든 세금에는 절세 방안이 있다. 이것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GPL 채권이 이게 아무 때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약제라고 네. 들었는데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 보통 1에서 2주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네. 먼저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현재 지금 투자대기 고객에 맞춰서 물건 금액에 맞춰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1에서 2주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더 빨리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보통은 한 1에서 2주 정도 걸린다. 그렇죠. 물건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물건이다라고 하면 5억을 한 번에 투자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이 계시겠죠. 네. 그러면 5억 투자하시는 분의 계약서와 초본 그리고 투자금 입금이 확인이 되면 질권 접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5억 물건이지만 5천만 원씩 10분이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분의 계약서와 초본 그리고 투자금까지 모두 입금이 확인되어야 이제 질권 접수에 들어가게 된다. 네. 네네. 그러면 이게 내가 투자하려는 금액과 투자 물건 나온 게 좀 매칭이 잘 되면 좀 네. 빨리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워낙 이 물건들이 금액이 크니까 맞습니다. 혼자 하시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이서 함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평균 기간이 한 1, 2주 정도 네. 소요가 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하나의 물건에 5분이서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께서 계속 초본을 안 보내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4분 때문에라도 그 한 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다음 기회로 네.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왜냐하면 초본이 동시에 들어와서 동시에 질권 접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질권 접수에 들어가는 내용이 초본에 있는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날 한시에 다 질권 접수가 되어야지만,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그럼 나는 내가 먼저 입금도 했고 서류 보냈으니까 나는 먼저 해주고 그 사람은 그 다음번에 보내면 그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순서대로 질권 접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투자하고 계신 물건의 채권 부실 시에 경매를 통해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순위가 생기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분이 좀 손해 보지 않도록 동순위 질권을 달아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한날 한시에 달아드린다 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한날 한시를 저희가 지키고자 1, 2주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4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네. 한 물건에 한 명이 다 하는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가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죠. 맞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너네 그래도 이거 하면서 좀 잘못된 적 있지 않았어? 손해난 적은 없었어? 이거 궁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가 이걸 주제로 넣었다는 얘기는 네. 뭔가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네, 없었고요. 뭐 없었다라고만 말씀드리면 왜 없었냐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서. 그쵸. 네네.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우량한 물건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물건들만 취급을 했고요. 우량한 물건이라는 것의 기준은 저희가 서울, 수도권, 부산, 네, 때로는 5대 광역시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 아파트. 네, 그리고 단지가 좀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저기 지방에 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저희가 담보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우량한 물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저희 자체 판단이 아니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서 네, 자격사 네.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들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지필 채권 투자할 때 손해 나는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차주가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이 물건을 경매로 넘겼는데, 네.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낙찰가율이 워낙 낮아서 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채권 매입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것이고,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나보다 이 해당 물건에 의해서 더 먼저 돈을 받아갈 선순위, 우선순위 자들이 많이 있으면 네. 나는 계속 뒤로 밀려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 요걸 우리는 권리 분석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권리 분석을 저희는 법무사님,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님, 그리고 변호사님 등등등 다양한 분께 도움을 받고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네. 하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고객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별로 이렇게 반갑진 않지만 답변 네. 드려야 되는 네. 그런 질문입니다. 자, 행센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선은 안 되고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행센이 망하거나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객님 성함으로 일일이 그 해당 부동산에 질권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다만 좀 번거로울 수는 있다. 여기서 번거롭다는 건요. 저희가 일선에서 뭐 혹시나 채권 부실 시에 뭐 경매나 채권 매각을 처리를 해드리지만 저희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해줄 사람이 없죠.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걸 이제 투자자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번거로운 부분은 생기지만 질권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행센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망하면 우리의 직장이 사라진다면 네네. 우리는 월급을 잃죠. 저는 사업이 망하는 거고. 하지만 고객분들께 불이익이 되는 건 없다. 다만 번거롭다. 네. 이꼴 번거로운 게 최대 리스크이다. 근데 그 리스크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거 인생 걸고 하는 일인데 네. 뭐 직원이라고 인생 안 건 거 아니. 저는 큰일 납니다. 이제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여러분을 위해서도 네. 저희를 위해서도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째입니다. 이 질문도 꽤나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센에서 GPL 채권 진행할 때 질권이 굉장히 파워풀한 건 알겠다. 근데 그 질권 설정을 행센이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라는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건 좀 어떻습니까? 보통 그 저희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전에 진행을 했던 물건의 등기들을 네. 보여드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해당 물건의 등기에 올라가 있다는 걸 다 보게 되세요. 그래서 보통 직접 방문하신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주시지는 않는데 네. 혹시나 주시는 경우가 있다면 만약에 저희가 먼저 질권을 달아드리고 투자금을 나중에 저희한테 안 주실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선 입금 후 질권인데 입금은 했어. 너희가 질권 안 달아주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질권 먼저 달아줘. 네. 그럼 내가 입금할게. 네. 그러니까 선질권 후 입금으로 하자. 네. 요 얘기인데 네. 이게 또 우리도 입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시군요 하고 좋은 마음에 네. 질권 설정을 해드렸어. 네. 돈도 안 받고 네. 질권 설정을 해드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빚이 있습니다라는 걸 법원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질권 달아드렸어. 그럼 저희는 빚이 생긴 거죠. 네. 근데 이분이 돈을 안 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불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건 선택사항으로 알려는 드리고 있어요. 네. 에스크로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에스크로 시스템은 저희한테 직접 그 해당 물건에 대한 투자금을 입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금을 받고 실제로 질권 접수에 들어가는 날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금이 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솔 매니저님 투자자셔. 그건 내가 행센이에요. 네. 먼저 말씀하신 거 선 질권 후 입금으로 하자. 네. 그 저는 제가 뭘 믿고요 안 됩니다. 선 입금 후 질권으로 하시죠. 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절대 이건 타협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제3자인 이제 그냥 변호사님이라고 할게요. 네. 변호사님이 생기는 거지. 둘이 서로 못 믿어서 거래가 성사가 안 되시는군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그래서 계좌라는 게 딱 만듭니다. 네. 법무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일단 그러면은 선 입금을 법무법인 계좌로 하세요. 그리고 행세는 먼저 질권을 다세요. 니네가 질권 다는 거 확인하면 변호사님이 입금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변호사님이 입금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쵸. 계약서대로만 진행하면 그러니까 에스크로 계약대로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상호 신뢰가 혹시나 없더라도 네. 거래 관계가 원활하게 가능하다. 단 여기엔 단점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단점은 2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법무적인 절차가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네. 발생이 되겠죠. 네, 변호사님 보수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변호사님 보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입금을 받는 기점으로 이자 정산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건 저희한테 직접 입금을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권이 접수되는 날 기준으로 음. 이자가 정산이 된다. 네. 그 시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저희가 행세행 같은 경우는 입금을 받으면 질권 설정까지 며칠이 걸리긴 하죠.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질권 접수가 되기 전에도 입금 받은 날부터 네. 하루치, 이틀치 이자를 계산을 해서 바로바로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근데 에스크로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고객분께서 입금은 하셨지만 저희 회사 계좌로 들어온 게 아니죠. 네. 법무법인 계좌로 들어간 거지.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질권 설정되면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직접 입금할 때와 법무법인 통해서 입금할 때 그 시차가 존재할 수도 있으니 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이제 제공되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맞다. 네. 요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호사님 보수가 발생한 수수료가 발생한다. 네. 두 번째는 며칠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질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세는 투자받은 돈으로 이거 네. 고객분들께 GPL 채권에 대해서 투자받은 돈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 아니냐. 네.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저희 행센 GPL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와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 간의 채무 계약, 대출 계약이 먼저 일어나고요. 대출 계약이 일어남과 동시에 저희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오게 된 권리를 가지고 고객님들에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질권 설정을 해드리는 거다. 이게 저희 말고 타 업체에서도 네. 이런 GPL 채권 진행하는 곳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모집한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이기는 네. 하세요. 자체 자금이 아니고. 근데 행세는 저희 회사의 자금으로 먼저 대출을 해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실 우리 돈 운용한다는 마음으로 네. 대출을 내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내보냈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질권 투자를 안 하시게 되면 그냥 우리가 투자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잘못되면 우리가 다 손해 보는 거고 네. 잘 되면 우리가 이익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희 자금이기 때문에. 네. 네. 제 돈 갖고 제 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회사 돈, 저희 회사 돈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저희가 저희 돈 운용하는 거에 고객분들이 하시는 거죠. 사실 고객분들도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싶어 하시지만 네. 사실 GPL 채권은 뭐 ETF나 주식 이런 거와는 다르게 네. 이게 아무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 좀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돈 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고객분들이 안 들어와도 그럼 우리는 우리 거 그냥 운용하는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자금으로 먼저 대출이 나간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 받으셨죠? 맞습니다. 네, 부동산 담보인데 이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다.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이신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부동산 하락장 기사를 보시고 네. 굉장히 자주 질문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럴만 하시죠. 맞습니다. 아마 일전에 그 센터장님이 영상을 통해서 네.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채권 매입 약정이 되어 있는 물건만 8월 이후부터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채권 매입 약정이 뭐냐라면 고객님이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는 게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연체가 돼서 내 돈 어떻게 회수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으시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건 채권이 부실된다는 건데 채권 부실 시 저희와 약정이 되어 있는 NPL 업체에서 원리금을 주고 모두 가져가겠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경매를 진행하는 거는 네. 나의 담보 물건, 아파트를 처분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어 네. 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채권 매입 약정은 부실 시에 이 채권 자체를 매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담보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채권 자체를 그냥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담보의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없습니다. 거죠. 물론 채권 매입 약정은 저희는 GPL 채권의 보험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험에는 뭐가 있어요?
보험료가 있죠. 그렇죠. 네, 수수료가 있죠. 채권 매입 약정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죠. 맞습니다. 대신 이 수수료는 누가 부담한다? 행센이 그렇죠. 저희 부담합니다. 행센이 이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기존 고객분들 중에서 네. 나는 GPL 채권을 8월 이전, 네. 그러니까 행센이 채권 매입 약정을 하기 이전부터 투자해오고 있었다. 네.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는 그러면 그럼 나는 채권 매입 약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거는 부실되면 어떡하느냐 라는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8월 이후 채권 매입 약정이 된 물건들을 받는다라는 게 8월 이전에 진행했던 물건이 위험하다라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리스크 관리팀에서 기존 기준에 맞춰서 안정성이 확보된 물건들만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채권이 부실이 됐을 경우 NPL 업체에 매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채권 매입 약정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판다, 부실 시에. 팔지 말지를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실되면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팔기로 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채권 팔고 손해 안 볼 것 같으면 채권 안 팔고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상대방 측에서도 자기네가 이익 볼 것 같으면 채권 사가겠다 그러고 손해볼 것 같으면 채권 안 사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약정이에요. 약정은 상호 간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서로 약속 지키기. 맞습니다. 이게 채권 매입 약정인 겁니다. 그러면 채권 매입 약정 이후에 뭔가 부실이 됐던 거는 무조건 채권을 매각하는 거라는 거고 그럼 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채권 매입 약정 이전에는 팔지 말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팔기로 결정을 했을 때 과연 팔릴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저희 채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관리팀에서 안전성에 대한 필터링을 다 거친 물건들만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NPL 업체에서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침을 흘리는. 물건들이죠. 예. 약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네. 1등급 한우가 보통 이제 시중에서 네. 이제 요새 또 추석이기고 하니까 네. 1등급 한우가 뭐 10만 원이다. 네. 근데 만약에 한 3만 원짜리 한우 똑같은 품질에 네. 3만 원짜리 있다. 그럼 이 한우가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 채권의 수준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네. 정말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 약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실만 되면 사람들은 이 채권을 NPL 업체들은 이 채권을 사가고 싶어서 안달복달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물건이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저희는 예전부터 이 채권 매입 약정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이 돼야지만 매입 약정사들이 매입 그렇죠. 약정을 하는 것이지. 약정사에서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그럼요.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여러분 회사는 손해 보는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들도 네.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들 손해 보는 투자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분들도 그냥 마찬가지 뿐인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전부터도 매입 약정을 안 할 때부터도 채권 매각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그 채권 매각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왔던 거예요. 네. 오히려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채권 매입 약정 해야지 할 때도 일주일 만에 바로 하는 거 봤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통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나는 대학교를 가는데 네. 수능 점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가고 싶은데 골라서 가는. 음. 어디 가지? 어디가 날 받아주지가 아니라 어디랑 계약하지? 약간 이런 느낌? 야, 어디가 제일 좋아? 야, 저희가 제일 좋다. 저기랑 하자. 네. 딱 그거. 실제로도 근데 네. 굉장히 NPL 업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그쵸. 업체와 그쵸. 매입 약정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네네. 이런 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네.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또 솔매저님과 함께 네. 이렇게 한 30분가량 GPL 관련된 질문을 좀 나눠 봤고요. 네. 또 다음번에도 저희가 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또 솔매니저님 모시고 네. 또 오늘처럼만 해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찌 보면 GPL 채권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또 실제로 GPL 채권을 처음 상담하고 하기로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행정 절차에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맞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또 그런 부분을 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좋습니다. 말과 함께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행복재무상담센터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를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이미 다 이렇게 글로써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글을 누가 썼다? 제가 썼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강솔민 네. 의장님이 쓰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GPA를 알아보심에 있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을 만드는 사람 우영일이었습니다. 행사에서 GPL 담당하고 있는 강소 매니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